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우리 정비법 합니다. 도시 및 중앙의 정비법. 요것도 6문제 나오죠. 좀 어려운 그런 법입니다.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그런 의미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282페이지입니다. 칠판 보시죠, 일단. 네. 자, 지금 저희가 말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개발 사업 배웠습니다. 개발 사업. 개발, 규모 작은 개발 행위도 있지만, 이런 개발 행위 말고요, 규모 큰 어떤 거대한 개발 사업을 한다. 이걸 배웠습니다. 개발 사업은요, 없던 곳입니다. 갖추지 못한 이런 곳을 갖추게 한다는 의미의 법률이죠. 그래서 어떤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다가 어떤 멋진 건물 타운을 지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은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요 정비란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어떤 법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위해서인데, 요것은요, 좀 전에 보시면 요쪽 지역이, 해당 지역이 뭔가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는데 잘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형성이 되어진 장소인데, 그 장소의 현재를 딱 보니까 모양새가 아주 안 좋네요.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옛날에 형성이 되어진 장소인데 아주 우중충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곳을 이제 피해서 이런 신개발 지역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요, 계속 설득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 형성이 되어진 낡은 시가지를 방치하지 않고, 이쪽은요, 이전부터 위치가 참 좋았습니다. 좋았어. 그래서 이 좋은 장소를 새롭게 신도시로 계속 넘어가지 말고, 요 장소 자체를 싹 철거합니다. 싹 철거해가지고 요 위치에서 새로운 신도시 같은 멋진 시가지로 다시 재탄생시킨다. 바로 이것이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없던 곳에 건물이 올라간다. 뉴타운, 각종 어떤 신개발 사업이지만 옛날 형성이 되어진 이 낡은 시가지를 방치하지 않고 다시 재정비해서 새로운 시가지로 변모시킨다가 정비 사업의 의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을 다시 멋지게 재창출한다. 정비 사업. 또 없는 곳을 새롭게 창출시킨다. 개발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그 도시개발 사업과 이 정비 사업들 둘 다 보시면요,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포함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서 하는 토지 이용 사업이다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과 또 한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도로 등 공사하는 요 사업들이 세 개 아울러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부릅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시설 사업도 보시면 시설 특정 장소 부지에서만 요 공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요 개발 사업도 특정 개발 구역 딱 정해서 요 구역 내에서 한다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도요, 이런 낡은 장소를 확인해서 정비 구역이라는 장소를 딱 정합니다. 정하면 요 장소 안에서 바로 재창출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은 개발 구역 내에서 새롭게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합니다. 정비 사업은요, 정비 구역 내에서 새로운 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래서 책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총칙 보시면 이 법은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정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물을 새롭게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의해 보시면 바로 이런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요 장소가 뭐냐? 정비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요 정비 사업은 바로 요 정해진 정비구역 안에서 계획적, 체계적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정비 사업들은 반드시입니다. 특정 장소를 딱 정하면 요 장소 안에서만 한다. 이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장소 내에서만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왼편의 박스에 보시면 정비 사업의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다 정비구역 내에서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요 중에서 어떤 사업은요, 정해진 구역, 요 옆에 있는 지역도 포함이 되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원래 정해져 있는 요 특정 구역 내에서 한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는요, 그 인접 지역이 포함이 되어서 정비구역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되어서 할 수가 있다는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말입니다. 옛날, 이 재건축은 곧 설명합니다. 옛날 아파트입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아파트 단지를 다시 철거해서 다시 회복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 옛날 아파트 지어진 그 위치가 아주 안쪽에 형성이 쫙 되어 있다. 옛날에는요, 그 당시에 좁은 길 옆에 형성이 되어진 그쪽 지역이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5층짜리 이렇게 주공 아파트를 딱 지어서 거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옛날에는요, 요 한 동 전체에서 자동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편도 1차선이 충분히 감당이 되었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주 낡았지만 요
동 안에 세대들마다 차가 다 있어. 그러니까 도길이 아주 과포화되어서 아주 과밀화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신타운이 쫙쫙쫙 올라가 버리면 이제 요 길은 길로서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큰 대로가 나 있는 곳과 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재건축 지역이 어정쩡하게 안쪽에 딱 위치하면 이쪽 편을 포함해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만하게 같이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일 때는 그 위치야 또 성격에 의해서 인접지역이 포함이 되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항상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하지만 재건축 사업,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요, 인접지역이 포함이 되어서 같이 포함될 수 있다. 이거 아시고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정비사업을 구분할 때 우리 한국은요,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고 사업의 종류를 열거합니다. 열거하면 정비사업은요, 그 외에는 못합니다. 개발사업은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 섞어가는 혼용 방식 딱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요, 정비사업은요, 크게 보시면 6가지의 사업이 있더랍니다. 해서 우리 한국은요, 정비사업, 재개발 등 하는 이 사업을요, 총 6가지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나뉘어서 시행을 딱 한다고 합니다. 해서 이 사업은 출발해서 이 사업의 구분을 반드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해서 첫 번째 박스를 보세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아주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 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업이 또 하나 있네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보니까 낡은 시가지를 재개발한다 해서 주택 밀집 지역을 재개발한다 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란 또 사업도 두 번째 하나 등장을 딱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금방 간단하게 보셨던 아파트 단지 재건축입니다. 해서 주택 단지 재건축한다 해서 주택 재건축 사업이란 또 사업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네요.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땅은 전부 다 주거 환경 주택인데 네 번째입니다. 이쪽은요, 주거 환경이 아니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옛날 상업지역과 옛날 공업지역에 사는 바로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데에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또 사업도 하나 있습니다. 요건요, 땅은 다 주거인데 요건 도심지 상업지역 등에 사는 사업이다. 차이점이 납니다. 그 설명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섯 번째 보시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이 비슷합니다. 이제는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니고요, 주거 환경 관리한다. 환경을 관리한다 해서 이쪽은 개선, 이쪽은 관리한다. 관리 사업도 하나 또 등장을 또 합니다. 관리 사업. 다음에 요건 그 외엔 전부 다입니다. 1, 2, 3, 4번 전부 다 특정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장소를 딱 결정합니다. 요 정비구역 딱 정하면 요 정비구역을 딱 정한 요 장소 내에서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정비구역은요, 그 뒤에 나옵니다. 적어도 정할 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3,000평 정도 되는 최소한 면적이 나와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 미만 되는 이런 작은 장소는 사업을 사실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 이런 장소를 방치할 것이 아니고 그 소규모 장소에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요 규모 미만 되는 특정 가로구역 딱 정합니다. 가로구역, 조그만 구역, 가로, 도로 사이에 있는데 요 면적이 1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소규모로 하는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또 사업도 하나 등장을 시켜서 요 규모 작은 또 소형 재개발 사업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6개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 또 네 번째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또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가로주택, 가로구역이 아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총 6가지의 사업으로 나뉘어서 사업을 딱 추진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의 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서요, 자, 정비 사업은 낡은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진 곳에서 합니다. 낡은 시가지, 낡은 건물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중충한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전체가 보시면 다 낡은 건물이 꽉 차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새 건물 있는 곳은 안 합니다. 낡은 건물이 꽉 차 있는 곳이다. 해서 불량 건물이 많은 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분할 때 보시면 그 구분 하지 마시고요, 이 도심지의 기능입니다. 도시의 기능, 정비 기반시설, 정비법상에 말하는 요 기반시설, 요 상태를 보고 요쪽 지역을 구분을 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한마디로 달동네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의 명칭이 2002년도까지는요, 달동네 개선 사업이 법적인 정확한 명칭이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2002년도 때 바뀐 상이 지금 명칭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쪽은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다. 어디겠습니까? 산동네 말합니다.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인데,
정비 기반 시설 요 상태가 아주 극히 열악한 장소에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산동네에서 성장하시거나 산동네에서 어떤 체험을 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산동네 지역이 어떠냐? 찻길이 없습니다. 수도도 안 갑니다. 또 가스도 없습니다. 없어요. 전기도요. 임의로 타인 집에서 따와서 일부러 훔쳐서 씁니다. 이런 곳입니다. 또 집을 지을 때 뭐 한 달 이렇게 안 갑니다. 이틀 만에 집이 쫙 올라갑니다. 대충요, 털을 닦고 나서 시멘트 붓고 나서 벽돌이 아니죠. 볼크를 딱 싸가지고요, 페인트 칠합니다. 그 다음에 합판을 딱 얹어요. 그 위에 전기선을 딱 훔쳐가지고 따가지고 슬레이트를 딱 올립니다. 그럼 집이 이틀 만에 딱 나옵니다. 이런 집입니다. 남의 땅에 주인이 알기 전에 대충 집부터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적인 토지는 힘들죠. 그래서 공적인 땅에서 대충 지어놓으면요, 정부에서 시에서 이걸 철거를 못해요. 시민들이 갈 곳이 없는데 이런 곳이 바로 산동네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을 때 도로, 수도 이런 거 안 땄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 극히 열악한 장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제가 선장했는데 가이동이었습니다. 부산 가이동에서 눈만 뜨면요, 하루아침에 앞집에 앞에 그 깨밭이라고 하는 그 벌판에 집이 탁탁 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저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런 산동네 지역이 바로 중앙임 개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지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해서 이쪽 표현은요, 정비 기반 시설 열악한 장소에서 하는 그런 식의 개선 사업이다. 해서 열악만 딱 넣으면 우선 주택 재개발 사업 이렇게 매칭을 딱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이것은 옛날 시형 아파트, 옛날 주거 아파트, 아주 옛날 40년, 50년 되어진 옛날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보시면 저기 반포 지구라든지 또 개포동에서 아주 40년, 50년 되어진 오래된 중앙아파트가 쫙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철거해서 다시 건물이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요, 그쪽 쪽이 계속 개량 보수 정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건물 말고 인근 지역의 기반시설, 도로 넓혀주고요, 가스 넣어주고 지역 난방 다 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정비 기반시설 계속 개량 보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또 쓸만하다, 양호하다 이렇게 표현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 딱 나면요,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주거인데요. 5번에 4번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주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은요, 아주 옛날 상업지역들, 옛날 공업지역들, 지금 가시면 거의 나이 건물이 꽉 차 있죠. 자, 서울 보시면 저쪽에 됩니까? 각종 어떤 종로 인근 보시면 종로, 옛날 종로, 가시면 뭐 먹자가 뭐 있죠? 보시면 뭐 있습니까? 각종 어떤 갈비, 저기 쪽발집이라든지 쫙 있습니다. 가시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런 곳을요, 불이 한번 탁 나버리죠. 그러면 인간상가 딱 붙어 있어요. 불이 확 번져버립니다.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 낡은 상업지역과 옛날 구로 이런 공업지역들로 싹 정비해서 신상가 밀집지역들, 또 요 신공장 밀집지역, 아파트 공장 꽉 차 있는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건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요것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요것을 옛기능 회복, 옛날 그 번성했던 그 상권 회복입니다. 각종 어떤 상권 회복을 한다. 상권을 회복시킨다. 상권 활성화시킨다. 그 다음에요, 보시면 또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식의 목적 사업을 말한다. 합니다. 그래서 상가 지역 또 공장 지역들을 다시 번창하게 다시 재창출시킨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적, 공업적,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요, 다른 사업은 규모가 작건 크건 간에 다 몽땅 철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철거를 안 해요. 이 사업은요, 해당 지역입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아주 밀집이 되어져 있는 이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쪽은 철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요, 일단 건물을 보존한답니다. 그래서 시설, 길을 넓혀주고 가스를 넣어주고 수도망을 쫙 넣어줍니다. 시설은 정비해야 돼. 주택은요, 스스로 개량, 보존, 정비케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철거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현 속에 어미를 딱 물으시면 단독과 다세대 밀집되어진 장소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은 전부 다 일단의 정비를 위한 장소, 일단 규모가 좀 큽니다. 이런 규모 큰 장소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안 되면 사업을 방치한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치하지 않고 요 소형 어떤 일만 안 되는 소형 가로구역, 요 조그만 가로구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가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사업으로 구분을 꼭 하시고 반드시 쟁점을 봐가지고 암기를 꼭 해주세요. 사업의 출발선상에 이것이 나와 있고요. 혹시나 참고로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좀 그림을 이쁘게 보고 싶다 하면 제 카페 가시면요, 다음
다음에서 조민수 공법을 딱 치시면 카페에서 강의 노트 해가지고 이쁜 그림이 쫙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 한 2월 한 중순에 저 카페 가보시면요, 이쁜 그림들이 쫙 올라가 있는 사진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오른편 가시면 이제 그 괄호 2번 딱 보세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다른 건 다 정비구역에서 주로 크게 하는데 요 작게 가로구역 단위에서는 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요 사업을 하기 위한 시행 요건이 있더라 겁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가로구역 단위에서 소규모로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것은 규모 작은 가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요 규모 작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요 가로구역의 요건이 또 무엇이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해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박스 안에 보세요. 일단은 1번, 2번, 3번 쭉 1번, 2번 기역, 니은, 디귿, 또 밑에 또 방갈로 3번 또 1번 가로구역 딱 나있죠. 그래서 다 섞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밑에 방갈로 3번의 밑에 양갈로 1번의 가로구역 제일 밑에 있는 파트입니다. 요 가로구역의 범위 요건이 첫 번째 딱 나옵니다. 범위 해서 정비인 사업은 전부 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딱 반대입니다. 이건요, 반대다. 그러니까 요건 1만 제곱미터 3,000평 미만이 될 것을 요구한다 해서 규모가 좀 작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저 도로입니다. 도로. 이 가로구역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도로, 요것은 막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요 사이에 관통하는 도로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입니다. 그 내부에 4m까지는 좋은데 4m가 넘는 도로, 차길, 차도 요것이 있으면 안 된다,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또 제한을 딱 합니다. 그래서 4m까지는 좋아도 4m 넘는 차도로 보는 길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면 그 위에 1번과 2번 또 기역, 니은, 디귿 딱 나와있죠.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상황에 보시면 그 구역 내에서 건축물 상태, 노후, 불량한 건물 진단을 딱 했을 때 이 불량 건물의 진단 판단이 전체 건물 가운데에서 3분의 2가 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상가도 있겠지만 주택의 개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독주택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10호 이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합니다. 요 안에.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그 안에서 20호 이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또요, 단독과 공동이 섞여 있다, 섞여 있으면 합쳐가지고 역시 20호 이상 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또요, 단독이 10개 이상이 있으면 합쳐서 20개 미만이 되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또 단서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복잡한 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셔도 다음 시간에 꼭 나올 거니까 가로구역의 범위 반드시 확인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1번, 2번 기역, 니은, 디귿 다 보실 사항입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중요한 용어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나옵니다. 그 정비사업은요, 노후 불량 건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 해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건물이 많습니다. 많아. 이럴 때요, 요 노후되고 불량한 건물의 판단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이 있을 때 이 사업하는데 요 노후 불량 건물의 판단 기준이 뭐냐. 마음대로 하느냐,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첫 번째 여기 동그라미 1번 딱 보세요. 지금 어제 또는요 얼마 전에 완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건물이 금이 찍찍하고요, 건물이 흔들흔들합니다. 붕괴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완성이 체결됐다 할지라도 붕괴되는 정도의 우려에 있다 라면 불량 건물 지금 당장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비용 투입되어도.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참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 보지 마시고 3번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3번에서 티귿 딱 보십시오. 제일 밑에 편에 있네요. 자, 어떤 건물을요, 중공1부터 40년까지 해당 건물을요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요 비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비용 있어요. 자, 요거하고요, 요 건축물을 지금 당장 철거해서 다시 크게 짓는 철거 신축하는 비용, 요것을 두 가지를 산정할 수 있어요. 요거 어떻게 딱 비교했을 때 유지 관리하는 비용, 이 철거 비용보다 이것이 훨씬 더 많이 든다 라고 할 때는요, 철거하는 것이 더 효용 가치가 크다, 철거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준공1부터 40년까지 유지할 때 발생하는 그 비용에 대비해서 현재 건물을 철거 신축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할 때는요, 철거가 낫다 할 때 불량 건물에서 이걸 묶어서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보시면 다시 왼쪽 보시면요. 왼쪽에 그 부분이 어디에 보이느냐 하니까 오른편에 제일 위에 기억 딱 보이네. 기억 보입니다. 해서 이렇게 효용, 뭐 비용 이런 말이 딱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서 적어도 해야 되겠다, 억지로 해야 되겠다 하면 준공 1부터 적어도요 20년에서 30년 요 사이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에서 정해준 그 기간이 최소한 경과되어진 그런 건물을 분량권을 묶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대부분 다 시도 조례 보시면 대부분 다 30년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럼 적어도요 30년 지나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용 효용 이런 말이 나오면 40년, 비용 효용 이런 말 안 나오면 20에서 30년 요 어떤 세 가지 이 징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만 분량금을 판단 기준 나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 가보시면 이제 285페이지입니다. 관로 3번과 관로 4번이죠.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구분하라. 이게 시험에 3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비 기반 시설하면요 도시라면 당연히 가보면 응당이 있겠지. 도시의 공원들, 도시의 차고들, 각종 어떤 수도, 학교 다 있습니다. 응당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공동 이용 시설하면요 그 마을 주민들만 우리 마을에 있다 없다 알 수 있습니다. 마을 구판장, 마을 우물, 마을 회관들 그 해당 마을 주민들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공동이용시설. 그래서 그 해당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있다 없다 아는 것이 바로 공동이용시설. 응당이 어떤 지역을 가든 간에 당연히 있겠지라고 판단되면 정비기반시설 이렇게 나뉘어서 보시면 됩니다. 감으로 찍으세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4번은 또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딱 보세요. 자, 286페이지가 보시면 또 중요한 말 나옵니다. 그래서 가운데 좀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란 말 중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요,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개발 사업은요, 땅 중심 사업입니다. 하지만요, 정비 사업은 낡은 건물 중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은 땅에 대한 권리 소유자들만 참여한다가 원칙인데 정비 사업은요, 건물에 관한 권리 있으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임차권 말고요, 건물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요 우리 서울시라든지 각종 지역에 산동네 가보시면 그 산동네 땅 주인은 누구냐? 부산시 또 여수시 또요 광주시 또요 서울시 시부지고요 또 일부는요 국가부지 국구지입니다. 그 위에서 무단 전국에서 집을 딱 지으면요 아무도 처벌을 사실 못해요. 갈 곳이 없는 주민들 시의 땅이 와서 정부의 땅에 와서 집을 짓고 살겠다 할 때 그걸 내어치면 죽으란 말 아닙니까? 그냥 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방치하고 있는데 그들이 오랫동안요 건물을 딱 보존해서 살고 있으면 양성화 등기 한 번씩요 등기를 치게 해줍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는 땅 주인은 서울시인데 건물 주인은 개인들 명의로 쭉쭉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새 아파트가 올라갈 때 입주권을 준다는 것이죠. 다만요 이 부담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부담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요, 정비사업 통해서 개발이익이 쫙 올라가니까 그게 버티고 있는 분들 권리 피가 1억, 2억, 3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에서 서울 같으면 강남에 구령마을 있죠, 구령마을. 판다촌입니다. 거기 서울시 부지에 판다촌 지어놓고 무단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안 나갑니까? 그분들요, 그 판다집 한 개, 권리금이 1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건물 권리자, 건물 권리자. 그러면 새 아파트 지으면요, 입주권을 준다 그죠? 강남의 아파트 입주권 한 채에 8억, 집이 8억씩 한다. 그러면요, 이분들 한 2억, 3억, 그거 지을 때 건축비 다 해서 한 뭐 3억, 4억에 부담한다. 그러면 딱 입주하면 8억이 됩니다. 4억, 5억을 법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든 그 구역 내에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다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통칭해서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자, 토지 등 소유자의 포함이 딱 되어지면 이 사업에 참여되어서 앞으로 입주권을 주는 권리자가 될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중요한 말입니다. 토지나 기타 건물 등을 소유한 자들이 이제 권리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일단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 뭐냐? 이것이 정비 사업할 때는 정비구역이요. 그 다음에요, 저기 어딥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규모가 작은 소형 가로구역입니다. 어쨌든요, 정해진 요 구역. 이 정해지면 요 구역 정해진 구역 안에서, 자, 혹시나 건물 없이 땅만 소유하고 있는 자분들이 있다. 이분들도 신청하면 입주권을 줍니다. 자, 또는요, 타인의 토지, 남의 토지 위에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자들도 신청하면 입주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민법에 배우죠? 뭡니까? 지상권자, 이들도 신청하면 입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서 토지만 소유한 자이든 또는요 건물만 소유한 자이든 또는요 지상권자이든 다 신청하면 입주권을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또는 이렇게 구분을 딱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다른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택단지 재건축 사업은 또 그렇게 또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다른 사업은 반드시 구역 내에서만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요 재건축 사업은요. 아까 배웠습니다. 구역 안에서 한다. 이것이 원칙이죠.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요 재건축 사업 일대 안에서는 구역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재건축은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에서는요. 101호, 102호, 701호, 702호 그 구분 소유자들이 반드시 부속 토지, 지분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아파트에서는요. 이 건물 구분 소유자가 땅에 대한 지분권이 없다. 이런 게 탄생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그래서 요건요. 아니든 바뀌든요. 자, 건물에 관한 소유자, 건물에 관한 소유자들은요. 밑입니다. 이쪽은 또는 그 지분권이라는 표현이 뭐냐? 부속 토지입니다. 요 부속 토지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만이 여기에 참여한다 해서요. 구역 아니든 바뀌든 건물 또는 주택 또는 부대시설 등 각종 건물 권리 소유권자가 동시에 부속 토지도 같이 소유해야 이 사업에 참여한다 해서 다른 사업은 전부 다 또는 분리될 수가 있는데 이건 분리가 안 된다 라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고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3번입니다. 주택공사 등이라는 표현 딱 나왔죠. 이것도 법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표현이 앞으로는요,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요,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합친 말이다. 이렇게 앞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요, 이번에 보시면 시험 일정이 말입니다. 10월 28일인데 10월 28일까지 시행 공고일자 전부 다 시험범위 포함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책이 나온 이후에 계속 여러 군데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지금 계속 끼워넣지 말고요. 딱 시간 딱 정합니다. 4월달, 또 7월달, 또 10월달 초 딱 재가지고 3번 펼쳐가지고 반영을 딱 하겠습니다. 계속 바뀌니까 그때마다 매달 발표하면요.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4월달, 7월달, 10월달 초 이렇게 3번 발표가 딱 되어지면 거기 준해서 딱 여러분들이 별도로 그 파트를 제가 따로 강의를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나온 이 책으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타 사항들은 볼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다음 차트는 이제 정비에 관한 준비하는 계획들이 나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